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당 홍문전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보수 우파 유권자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 때 보수는 분열될 것인가? 만약에 분열된다면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정말이지 박빙의 선거에서 이런 분열은 정말이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제가 오늘은 대한애국당 변수를 둘러싼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현재의 대한애국당 몇 차례 선거에서 보여준 그 선거 실적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우선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조원진 후보는 겨우 0.13%를 득표했습니다. 전체 선거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물론 애국당이 후보를 전부 내지 못했습니다. 9개 광역시도에서만 광역의원 후보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전체 득표율은 0.39%. 역시 지난해 6.13 지방선거는 워낙 보수 우파 세력이 패망한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차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의 0.39%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난 4.3 보궐선거입니다. 저는 4.3 보궐선거의 의미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민심이 이반이 됐다. 이미 보수 우파의 득표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전으로 돌아갔다. 때문에 4.3 보궐선거의 결과가 내년 4월 총선으로 이어진다면 보수 우파가 의외로 상당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변수, 장애물,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존재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창원 성산구에서 대한애국당 후보가 838표를 얻었습니다. 그 표만 놓고 보자면 0.89%,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선거 결과입니다. 그러나 한국당이 504표 차이로 정의당 좌파 연합에게 지역구 그 의석을 창원 성산구를 내줬습니다. 만약에 바른미래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대한애국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더라면 대한애국당의 838표는 어디로 갔을 것인가? 그 표만 한국당에 왔어도 창원 성산까지 한국당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그 표의 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선거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그 지역을 따져보자면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특히 서울. 그런데 내년 4월 총선은 너무나도 이 좌파와 우파가 일종의 아마겟돈 식으로 죽기 살기로 싸움을 벌일 것이기 때문에 박빙의 선거구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남과 호남을 뺀 나머지 지역, 수도권뿐만 아니라 충청도 그리고 강원까지 상당히 박빙의 선거 결과가 나오는 지역구가 많을 것이다. 특히 서울은 예를 들어서 각 지역구마다 유효 투표수를 10만 명으로 본다면 1%, 1000표, 2%, 2000표, 1 내지 2% 표차로 당락이 갈리는 지역구가 많을 것이다. 1000표 내지 2000표. 자, 그렇다면 지난 4.3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0.89%를 창원에서 기록을 했는데, 만약에 당세를 좀 더 키우고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후보를 내고 대대적인 홍보와 또 나름대로의 선거 전략을 구사를 해서 득표율을 지난 4.3 재보선보다도 훨씬 더 키우게 된다면
그러면 중요한 지역구에서 1,000표, 2,000표, 3,000표의 영향력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로 이런 식의 보수 분열은 안 된다. 홍문정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40명 내지 50명이 탈당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에 합류할 것이다. 당명을 신공화당으로 바꾸게 되면 당세가 훨씬 커져서 친박계 박근혜 대통령 지지표가 다 뭉칠 것이다. 이런 식의 전망은 지나치게 일종의 과대하고 과도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난 4.3 보궐선거 때 보여준 것이 연장선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저는 보수 우파의 선거 결과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 총선은 150석 이상을 좌파 연합이 가지고 가게 된다면 예산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18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모든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하게도 200석 이상을 차지한다면 헌법을 마음대로 좌파가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꿈꾸는 낮은 단계든 높은 단계든 중간 단계든 고려 연방제 개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대통령제를 때려치고 좌파 연합이 특히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패스트 트랙이 만약에 강행되게 된다면 그러면 운동장 틀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좌파 연합은 총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원 집정부제로 또는 내각제로 헌법을 바꿔서 30년, 50년 영구 집권의 토대를 만들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 이 나라의 명운이 달려 있다. 최소한 이 보수 우파가 150석 이상을 얻어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예산안을 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것을 최소한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어떤 숙명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대로 보수 분열은 안 됩니다. 대한애국당이 1%를 가지고 하든 3%를 가지거든 여하튼 박빙 선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열은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 분열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틀림없이 친박계 대한애국당과 정서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친박계 의원의 상당수는 공천에서 탈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 정치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관행에 따라서 자신이 한 번, 두 번, 예를 들자면 이런 공천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바로 탈당을 해서 다른 당에 가는 이런 정치적인 풍토와 연결을 시켜보게 된다면 40명, 5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의원들이 탈락되는 의원들이 대한애국당에 가서 작으나마 어떤 재기의 가능성에 목을 매달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이런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만약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아마 내년 초보다는 연말이겠죠. 만약에 사면을 해서 석방을 한다면 왜냐하면 대개 성탄절이라든가 연말 이럴 때 사면의 효과를 노리니까 만약에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풀어준다면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계산은 1987년의 대통령 선거 때처럼 어차피 김대중, 김영삼은 분열할 터이니 그때 당시 민정당 세력이 했던 계산처럼 이 양김 세력은 분열할 테니 대통령 직선제를 해도 우리가 승산이 있다. 야당의 분열을 노리는 선거 전략.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취해서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계가 똘똘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뭉치고 기존에 한국당이 있고 하면 이 보수 우파가 분열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 이 좌파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다라고 판단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할지 모른다라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측을 무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핵심 주체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식의 선거 전략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자신의 어떤 감정과 정서에 사로잡혀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주도한 세력에 대한 증오 또는 반감, 원한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친박계가 중심이 되는 대한애국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길게 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살리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수 우파가 내년 4월 총선 때 승리해야 된다. 보수 우파가 괴멸이 되면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역사관, 세계관, 국가관. 두 번째는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내가 일순간 몇 달 빨리 또는 몇 년 빨리 풀려나서 또 친박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런 식의 정적인 입지를 취하는 것보다 한국당이 승리함으로써 보수우파가 한국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그 보수우파가 선거에서 승리함으로써 내가 앞으로 나의 명예나 이 선동과 왜곡과 조작으로 이 점철된 이 탄핵 과정, 촛불과 탄핵 과정이 나중에 다시 밝혀질 가능성이 열리는 공간도, 그런 공간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우파가 승리를 해야 마련될 수 있다. 국가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명예, 내 자신의 정책인 재기도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승리가 보장이 될 때만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박근혜 대통령은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주장을 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의 자유우파의 미래를 위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촛불과 탄핵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많았지만 그 억울한 일에 대한 감정과 정서에 내가 매달리고 보수 우파가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나를 밟고 넘어가서 보수 우파가 나라를 구하는 미래의 투쟁에 뛰어들어라 라는 선택을 박근혜 대통령이 하게 된다면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보수 우파가 분열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대한애국당은 동력을 크게 잃을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것이 대한애국당의 목표일진데, 자, 그렇다면 대한애국당은 어떤 형식으로든지 한국당과 합치는 길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대한애국당에게 변신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대한애국당이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는 보수 우파의 단결이라고 하는 어떤 대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제가 마지막에 적시한 대로 한국당은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통치 실패, 이런 탄핵이라든가 이런 것에 책임 있는 세력뿐만 아니라 당이 가장 어려울 때 당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리고 지나치게 선동과 왜곡에 예를 들자면 놀아났던 그런 세력에 대한 어떤 단죄와 정리, 이런 것이 한국당의 개혁의 중심 과제로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당이 그런 개혁을 달성을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과 대한애국당의 변신, 통합, 보수 우파로의 통합, 만약에 이런 길이 뚫리게 된다면 내년 4월 선거 때 한국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 우파 세력은 이 나라를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